안녕하세요, 키위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유닛 13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의미상의 주어를 아까 좀 전에 우리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플러스 명사를 쓴다, 또는 형용사가 사람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낼 경우에는 of 플러스 명사를 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오늘은 동명사 주어에 관하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동명사라고 하는 것은 모양 자체가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는 거죠. 그럼 얘도 원래는 이러지 않았을까요? 동사가 있었고 이 앞에 주어가 있었는데, 동사가 이제 나는 동사의 역할이 아니라 동명사가 되고 싶어요 이래요. 그러면 갑자기 여기는 주어를 버리나? 아니, 그때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재활용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얘를 원래 주어인 명사의 모습으로는 들 수 없으니까 얘의 모습을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소유격. 그래서 옛날에는 소유격을 원칙으로 했고요, 지금은 목적격도 가능하다 이래.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예문 중에 여기 helping me with my homework이라는 114번 문장에서 요 앞에 나오고 있는 유어가 보이는데, 이 유어가 의미상의 주어예요. 그래서 해석할 때 내가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내가 나를 나의 숙제로 도와주는 것을 나는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 부분이겠죠. 동명사는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in spite of라고 하는 전치사가 등장하는데, 전치사의 여기가 목적어 자리이고 여기 shining의 주체가 the sun인데 얘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죠. shining이 동명사니까. 그래서 태양이 창문을 통해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여전히 chilly하면 차가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동명사에 이게 사물 명사로 이제 의미상의 주어일 때는 목적격을 보통 많이 쓰고요. 이게 뭐 사람일 경우가 보통은 이제 소유격으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소유격이나 목적격으로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116번부터 119번에 있는 문장들을 보면, 자, 여기 부분에다 일단 먼저 형광펜을 쳐볼게요. 이렇게 제가 의미상의 주어는 파란색으로 쳐볼게요. 일단은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의미상의 주어는 아까 제가 파란색으로 친다고 했으니까 한번 파란색으로 쳐보도록 할게요. 여기 116번에서는 there, 117번에서는 my 소유격으로 있고요, 118번도 소유격으로 있고 119번은 well made plans가 의미상의 주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주어처럼 해석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118번 한번 해석해 보면, Peter's complaining about others, 피터가 다른 사람들에 관하여 불평을 하는 것이 will only make his situation worse, 단지 그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라인에 얘가 주어 부분이고 얘가 어쨌든 동사고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뭐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요 밑에 있는 부분 한번 봅시다. 아까 제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안 오는 경우가 원래 우리나라에 먼저 나왔지만 사실 오는 게 원칙이고, 안 오는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었던 1번의 경우 의미상의 주어가 주어랑 같을 경우, 또는 의미상의 주어가 목적어랑 같을 경우, 그 다음에 뭐 일반인일 경우에 솔직히 왔는데 의미가 없으니까 생략을 해버린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3번이 의미상의 주어랑 주어 앞에 소유격 또는 수식받는 명사 앞에 소유격.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문 하나 보면
나의 합이, 취미가 is going fish인데 사실은 여기에다가 의미상의 주어를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 my를 써야 되는데 굳이 또 써줄 필요 없잖아요. 주어 앞에, 주어가 합인데 합이 앞에 이미 소유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는 수식받는, 이렇게 수식받는 거 이렇게 보면 얘네가 수식을 얘를 하죠. 그때 수식을 받고 있는 명사 앞에 이미 소유격 허가 와 있으니까 이렇게 와 있을 경우에는 그냥 생략을 해버린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 같은 게 와야 되는데 이미 왔으니까 필요 없고, 여기는 헐 위시인데 여기 앞에 의미상에 이제 for 허가 와야 되는데 이미 허가 와 있기 때문에 굳이 써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안 써주고 있다. 하지만 뭐 3번보다는 1번, 2번, 4번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투부정사나 아니면 동명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 여기도 의미상의 주어가 나오는데 그때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여기에다 정리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할 때 꼭 한번 내용을 이해를 해 주세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한번 이해를 해 주세요. 어차피 나왔는데 또 써줄 필요 없죠. 예를 들어서 1번도 여기다 for me를 써줄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이미 주어로 나와 있는데. 이래서 없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우리가 없었던 걸 먼저 봤고 지금 있는 게 나중에 보는데 사실은 있는 게 원칙이었고 없었던 것들이 이제 이와 같은 경우였던 거예요. 그래서 있을 수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동명사나 투부정사를 보면 조금 더 문장을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와 오늘 배웠던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내용 요약 정리했습니다. 자, 깔끔하게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시고 꼭 공부할 때 핵심을 깨뜨려 볼 수 있는 눈을 갖도록 해주세요. 이상 키위쌤이었습니다.